저는 예쁜 것이 연애의 기본 요건인지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요건 1순위가 예쁘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소질을 타고난 홍익 인간인데 그 선호도는 어찌하여 하나같이 비슷한 것인지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못생기면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뻐야 되는 것이 여자로서 기본적인 요건입니까?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예쁘지 않더라도 짝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스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남녀가 거진 반반씩 생산됩니다. 네? 우리가 이 영혼이 올 때는 남녀 비례가 거진 반반씩 와요. 반반씩 오는데 못난 여자가 있으면 못난 남자도 꼭 만듭니다. 그게 집신도 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 잘생긴 여자를 분명히 만들게 돼가 있습니다. 자연이 하는 이런 운행의 법칙은 비대 차이가 너무 나게끔 안 하고 이걸 맞추어서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이걸 맞추어서 정확하게 내기 때문에 이거는 규칙을 우리가 같이 가져갈수록 좋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행이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 제품이 좋다 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품이 좋은 거를 누가 선호하냐?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은 제품을 좋은 걸 선호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제품 좋은 걸 선호하지 않아요. 왜?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힘을 갖추어 놓은 사람은 내 힘에 비례해서 어떤 제품을 고르게 됩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성들이 문제예요. 남성은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동물적인 근성으로. 남성은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동물적인 근성으로. 상대를 이렇게 다가가는 건 정확하게 가는데 문제는 여성이에요. 여성이 내가 지금 생긴 것만 믿고 사는 여성들.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잘생겼다라는 것은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잘생긴 것은 최고 1차적으로 제일 좋은 조건을 받아온 게 잘생긴 거예요. 근데 잘생겼는데 이 사람한테는 잘생겼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살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은 질량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우리는 받아온 거죠. 이 사명도 받아온 거예요. 잘생긴 사람은 질량 있는 일을 하는 것까지도 의무로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질량 있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질량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끊임없이 노력하고 뇌를 갖추는 사람만이 질량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질량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실력을 갖추어서 질량 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성들이 잘생기면 내가 노력하는 게 부족해요. 노력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못 갖춘 분야가 너무 많은데 남성들이 힘을 갖추고 나서 어떤 여성이 필요한 것은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처음에 면접을 볼 때 잘생긴 데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데서부터 겉모양을 보고 일단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대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를 얼마나 갖추었는지 그 사람의 이념이 있는지 살아나가는데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정리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냐? 이런 걸 정확하게 안 따져보고 내면에 뭐를 갖추었는지 이걸 안 따져보고 잘생긴 것만 쳐다보고 그냥 저 사람 찐빵 했다 그러고 막
따라다닙니다. 이제. 그래갖고 나중에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중요한 거는 다 까먹고 따라다니다가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정을 얼른 해보는 겁니다. 살다가 보니까 참 필요한 거는 요 하나도 없고 생긴 밖구만 딱 이래 좋은 거죠. 껍데기만 좋다 이 말이죠. 속에 안 찼다. 질량이 없다. 이래갖고 나중에 싸우다가 보면은 뭐라고 살다가 보면 싸워요. 내가 필요한 게 그 안에 질량이 없으니까 내한테 필요한 말 한마디가 안 나오니까 맨날 투정이나 하고 저 백화점에 가서 돈 쓰는 것만 하고 뭐 맨날 유지비만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가 이제 조금 티닥거립니다. 티닥거리면 나중에 하는 소리가 정확하게 나와요. 생긴 것만 멀쩡해갖고 이래가지고 깨지는 거죠. 벌써 생긴 것만 멀쩡해갖고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빨리 깨질수록 좋습니다. 가면 갈수록 골병 들고 가면 갈수록 딱 보기 싫고 가면 갈수록 마귀 쳐다보는 것 같은 요런 식으로 계속 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면접을 잘못 보고 너희들이 인연을 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러면 100% 실패합니다. 실패를 해도 좋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하고 와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러면 살면 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방법도 여러 질인 거죠. 내 영혼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고 실패를 하니까 실패를 하고 나면 또 그냥 놔두냐? 너는 한 번에 실패를 하면은 자연의 하늘에 너는 한 번 전과자가 딱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때는 아주 내한테 조건이 안 좋게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 없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실패한다. 실패하게 되면은 이것은 네가 3배가 아니고 10배는 더 노력을 해야 그 또 기회를 딱 고른 기회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딱 10배. 근데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근기는 또 되느냐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그만큼 좋은 조건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녀가 사귀는 때는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인생 사업의 첫걸음을 하는 거예요. 인생 사업의 첫걸음이다. 사업 중에 최고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인생 사업이에요. 인생 사업의 첫걸음을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파트너를 만나는 겁니다. 이 파트너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거는 이제부터는 알고 사귀어야 된다. 명분 없이 우리가 인연을 만났다면 명분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사귀어야 두 분 다시 헤어지는 확률이 작아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대로 해갖고 지금 그냥 이렇게 간다면 90% 헤어집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 5년 전에 이야기할 때 있었죠. 70% 헤어진다고. 한 5년 지금 지났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90% 헤어진다 그래요. 요대로 더 놔두면 나중에 가면 또 몇 프로일지 그때 또 답을 내리세요. 준비를 안 하고 살아나가는 모든 것은 다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후천시대예요. 선천시대는 이래도 굴러가고 저래도 굴러가게끔 그렇게 운영을 했던 시대고 후천시대는 유리알같이 맑고 정확하게 운용을 하는 시대가 정법시대, 후천시대예요. 정확한 걸 찾아서 노력을 해서 가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 전부 다 어려워진다. 이쁜 사람도 어려워지고 못난 사람도 어려워지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하고 못난 사람하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잘난 사람은 질량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못난 사람은 질량이 약한 일을 하고 살아도 벌을 받지 않고 혼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잘생긴 사람은 질량 떨어진 일을 하면 혼납니다.
그래서 나를 갖추어야 된다. 안 갖추고는 절대로 질량이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고 후춘 시대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법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질량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 누구든지 어려움은 다 오게 돼 있다. 만일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저 사람은 그런 걸 안 하는데도 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딱 들고 오세요. 몇 년도, 매돌, 며칠 날 어떤 일이 생기고 요대로 살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것까지 가르쳐 줄게. 자연은 거짓말 안 합니다. 0.1mm도 틀리지 않게 운용을 하면 노력하는 사람한테 복 주고 게으른 사람한테 벌 주고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이해됩니까?